태극기 모독 집회를 응징 방송하는 김창호 목자를 우리가 집중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김창호 목자의 응징 방송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틈틈이 그 태극기 모독 토착 외구들을 상대로 응징 질문도 하고 오늘 특히 트럼프가 김정은과 2월달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지금 백악관이 오늘 발표났는데 이 태극기 모독단들이 어떤 생각으로 트럼프를 욕을 할 건지 아니면 김정은만 욕을 할 건지 그 부분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극기 모독단들의 이 배반적인 거는 미국이 하면 다 잘하는 거고 문재인이 하면 다 잘못한다. 문재인의 남북 정상회담은 빨갱이고 트럼프의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김정은이 빨갱이다 이렇게 욕을 한다면 북미 정상을 하는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올 수 없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김창호 목자의 태극기 모독단 토착외구 응징 방송 우리가 취재를 하겠습니다. 동해일출 TV 시청자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쪽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동해일출 TV 김창호입니다. 네, 여기 서울역은 대한애국당 주관으로 박근혜 대통령 천만이 무죄 석방 운동본부라는 그런 명칭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유죄이기 때문에 무죄 서명 받는 것 자체가 사기다. 그걸로 이제 당비를 받는다거나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범법행위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리고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이분이 무슨 김정은이를 그러면 이 양반 빨갱이라는 거야? 김정은이를 모독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우상하면 잘못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요번에 북미회담을 하는데 네. 베트남에서 할 것 같아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북미회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미회담이라는 거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회담 자체가 안 됩니다. 회담에서 회담 하나 많아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회담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시청자분도 박근혜 대통령 무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웃기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10원짜리 한 장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조원진 의원도 4월 달에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2년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형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석방될 것입니다. 지금 태극기 모독 집회에 나온 한 여성분이 북미회담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럼 남북 간에 어떤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자식들이 죽어도 괜찮다고 들기는 그 정도의 어떤 남북 김정은이 이뻐서가 아니라 남북 평화는 무조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인데 남북 회담이나 북미 회담이 깨진다고 지금 자신은 이 태극기 토착 외부 모독 집회단에 나오는 이 대한민국 국민 같지 않은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서울의 소리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자들의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하는 자들이 하루빨리 우리 김창호 목사님은 기독교이니까 촉지하고 다른 사람이 되도록 계도하도록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가보죠. 같이 가면서 오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원진 실방송 유튜브가 무서워 떠는구나. 유튜브에 진실성 떠는구나. 가짜 방송 가득 몰아내는 가짜 방송 성명을 행사해서 서울의 소리 응징 언론 서울의 소리입니다. 지금 태극기 모독단이 조원진 현행 국회의원 조원진
일요일 방송을 여니까 지금 지금 어느 정도 어뢰 타격을 받았어요. 폭력 행사했어요. 우리가 다 찍었으니까 무서워서 타락하네 여기 있어. 진실한 성유튜브가 무서워서 타락하네 무지막지한 폭력을 쓰고 있는 지금 예, 아니 잠깐만요. 네, 지금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이마에 폭행을 당했어요. 여기에 폭행을 지금 당했어요. 찍혔죠 누가 했는지 나중에 폭행한 사람은 영상에 찍혔으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얻으러 오겠습니다. 네,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 현장 서울역 현장입니다. 잠깐만요. 하야신 문더라 이런 거를 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지켜라 정의로 놀래라 유튜브 진실방송 아니 이렇게 배운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큰 사람이죠. 여기 조원진 씨발 새끼야! 야 씨발놈아! 족 같은 새끼야! 여기 안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집회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폭행한 사람은 영상에 찍혔으니까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왜 최근에 예, 여기 성조기의 숫자가 줄어들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네, 지금 김상호 목자가 방송 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태극기 모독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폭력성은 전에부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미 동맹만이 마지막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제의 중요한 일입니다. 허락받고 찍어라. 그래서 대통령은 성장통 크기에 성적을 많이 가지고 집회에 나오시고 행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국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절대로 국기 공격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게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꼭 이해해주십시오. 절대로 예, 여기 대한민국당 내려가지 않도록 조원진의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우리의 애국가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이비 정당. 예, 여기 안중기 씨 있는데요. 안중기 씨 초상권 허락받고 인터뷰 한번 찍어라. 하시죠. 예, 중미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능척부르기 폭행자. 사범이라 그랬어! 시민 초상권 허락받고 찍으세요. 그래서 기원이요. 그만하세요, 선생님. 그만해요. 휴장소 아니야 내려가. 휴장소로 내려가. 자, 이곳은 서울역 태극기 모독단 집회 장소 아닌 서울역 계단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토착외구 태극기 모독단의 만행은 이미 알려진 바 있고 정말 이자들의 어떤 사고는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길 바라고 남북이 전쟁을 해서 지 자식들 손주들이 폭탄에 맞아 죽기를 바라는 이런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평화는 이루어진다면 이 박근혜 추종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찾는다고요. 여기는 지금 집회장소 아니야 내려보내. 거기서 찾는다고요, 자꾸 이런 분이. 김상호 씨가 찾는다고요. 여기 집회장소 아니라니까요.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요. 여기는 집회장소가 아니라 여기 와서 우리 방송을 방해하면 방송법 위반이야. 여기서 해요. 손대지 말고. 의동들 가 빨리. 여기 집회장소 아니니까 내려가세요.
개소리 말고 나도 지난번에도 하는 거야. 욕만 하던 영감이네. 에이 나도 태극기 나도. 보도판. 놈아 어떻게 욕을 해 이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욕뿐이 몰라. 네 존재 새끼야. 내가 욕해라 이거. 여기는 집회 장소가 아니니까 다 내려가세요 집회.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놀아. 자자 요렇게. 그러니까 창호도 집 앞에 가서 놀아라. 여러분 보셨죠 지금 태극기 모독 나 건들면 안 돼. 나도 토착 하는 거야. 외국인이 태극기 나도 모독 제 마음대로 집회를 하고 하는 있는데 거야. 저희가 정상적인 기자증을 달고 지나왔습니다. 근데 온갖 행사했고 김창호 방송도 1인 비디오고 이렇게 머리를 다치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런 태극기 모독단 대한애국당의 폭력성 성과를 잡는다면은 대한민국이 공격에 받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2차 회담이 백악관에서 지금 발표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맹이당까지 반대하고 남북 평화를 반대하고 남북 전쟁을 원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는 이 토착외국 일본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런 태극기 모독 집단들 정말 반성하고 이 남북 평화가 이루어지면 자식들도 전쟁에 휘말려서 이런 중대차한 것까지 반대하는 이런 태극기 모독단들은 정말 칭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태극기 망국 집회, 조원진의 서울역 가두리 양식장. 다들 가세요. 집회하러 가세요. 우리는 촬영할 테니까요. 창호야 전향해라. 너 지금 3년 동안 이러고 댕겨 니가. 최경환은 지금 깜빵에서 5년을 살아야 돼. 창호야. 항소심에서도 이런 뇌물 받은 거를 알아 창호야 이제 아세요? 선생 전향하시오. 나는 내가 진짜 보수에 전향하라고 다. 다들 2019년도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토착 외국. 야 이거 토착 외국. 저기 김창호 목사님. 네네. 다친 데는 괜찮으세요? 예, 이마에 좀 타격을 받았는데요. 나는 이 태극기 모독 집회에 그 태극기 모독단들의 이 모독 집회에 지금 대한민국 국기를 분란시키고 헌법을 부정하는 이런 반란 세력이라도 보는데 나는 이 자들이 이렇게 박근혜를 구출하고 싶으면 그 산에 들어가서 총을 가지고 게릴라전을 해서 서울구치소를 직격해갖고 구출을 해야지 헌재나 국회나 법원에서 다 합법적으로 형을 30년 이상 받은 자를 무시하는 거는 대한민국 그 전에 자기들이 좌파들이 어떤 대한민국 인정을 않는다 부정 세력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토착 외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태극기 모독단, 태극기 모독 집회를 하는 대한애국당 등등이 국헌 분란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란 세력이다. 이 자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형을 20년 이상씩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언론 자유를 너무 줘가지고 그 유튜브에 가짜뉴스 이런 것도 제재도 안 하고 이명박 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잡혀가가지고 지역도 살고 나왔는데 그 이명박근혜 때는 이 정도로 신혜식이나 이놈들이 가짜뉴스면 벌써 잡혀가가지고 진역을 몇 개월씩 지금 구속돼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아프리카 문영식이가 유튜브 같은 그렇게 가짜뉴스도 안 했는데도 지금 구속돼가지고 2개월이나 형을 살았는데 언론 자유가 통제됐다 뭐 언론 독재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은 과거 10년도 안 된 일을 모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아프리카를 최초 유튜브 방송이 있기 전에 설립한 문영식이는 아프리카 방송을 하다 이명박에 의해서 아프리카 방송은 현장 방송만 했어요. 이렇게 신혜식 같이 이 조원진 같이 가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중범죄자나 석방을 안 했는데도 옥살이를 했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같으면 이 자들 전부 물대포로 쏘아가지고 그 당시 이명박 정부 2008년도에 12,000명이 연행이 됐어요. 이 경찰들이 해가지고 48시간 꼭 가다 놨는데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지 이 자들은 모르는데 정말 그 10년 전에 기사를 한번 찾아서
이 태극기 모독단 토착 외구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지금 노인연금도 나도 25만 원 받는데 25만 원 가지면 이 태극기 집회 비용은 충분히 쓴다는 거죠. 이 정부에서 돈은 복지 혜택을 받아서 이 반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순된 일을 벌리는 게 바로 이런 노인들 태극기 모독단들이라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잘하시고요. 2008년 이명박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잘 알고 계시니까 영감이나 잘하세요. 예, 젊은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고 예, 똑바로 이 세상 서울역의 이런 불법 집회가 애비도 몰라. 빨리 끝나야 될 것 이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텔레비나 고착 외구 같은 놈. 빨리 가. 고착 외구. 예, 태극기를 더럽히지 말고요. 예, 태극기를 드는 사람은 애국자나 들어야 돼요. 이 서울역은 조원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무효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유효한 걸 알고 있는 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공직선거법 2년을 유죄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박근혜 팔이를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리고 여기 서울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천만의 무죄 석방 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무죄 사명을 받고요, 애국당 당원을 모집하고 후원금을 모집하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를 응징 취재하기 위해서 체증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앞에서 천막 아래에서 무죄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저거는 엄격한 국민을 기망해서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 행위로 국민들이 모두 다 고소해야 될 것이고요. 각 역사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실시간으로 무죄 석방 서명을 받는데 그 무죄 석방 서명 받는 사람들을 취재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112 신고해서 사기죄로 대한애국당 천만이 무죄 석방 운동본부 공동대표 서석구, 허평환 그리고 이규택 등을 사기죄로 저희가 고소하여 처벌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명하신 그분들 다 사기꾼이라는 말인가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천만이 무죄 석방 운동본부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공직선거법 2년은 3심제에 의해서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형 집행에 들어가는 상황인 것을 조원진 의원도 이미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미 밝힌 바도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주관하는 천만의 무죄 석방 운동본부에서 서명대를 계속하는 것은 자기는 알면서도 여기 모여있는 태극기 모독 집회 이 어르신들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망하여 금전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기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돈을 얼마나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한 달 전에 67억 정도가 모아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거는 들은 바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7억이요? 67억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당이기 때문에 하세요. 얼마나 모았는지 대한애국당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공개 청구하면 후원금이 어느 정도 받았는지 공당의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 그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구치소에서 자기들이 서청대라고 사기를 치는 곳이 서청대인데요, 서울구치소를 서청대라고 속이면서 그것을 성소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는 곳인데 거기에서 대한애국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정보를 준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장소를 누가 어떻게 부르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거를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구치소는 서청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구치소를 서청대라고 하는 거는 하든지 서울구치소를 동부구치소라고 하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라는 거죠. 그거를 사기라고 하는 거는 공당이 대한애국당에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지지자들이 천만이 무죄 석방 운동본부 서석구 씨나 허평환 씨나 그리고 이규태 씨가 그런 것들을 주동하고 있잖아요. 자, 서청대를 내 맘대로 내가 부르겠다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지? 그게 왜 사기입니까?
무죄,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인데도 무죄라고 속이면서 아니, 서울역을 당비를 남부역이라고 받고 내가 서명을 부르면 받고 그냥 후원금을 남부역인 받는 것이 건데 대한민국 왜 형법에 사기라는 의해서 거냐. 사기라는 겁니다. 그게 왜 사기냐고. 지명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왜 사기냐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헌법기관에서 유죄로 판정이 다 끝난 것을 무죄라고 하는 것은 사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 유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무죄라고 서면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끔 들어가 있지. 그때 확정은 2월달 나와요. 2월달에. 2월달에 이미 공직선거법은 확정이 됐어요. 공직선거법은 고위선거법 확정 안 됐다니까요. 2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항소 상고를 안 해서 확정이 됐어요. 2월 14일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해서 2년형은 확정이 된 거예요. 아저씨 지금 말하는 거 제가 또 박근혜 그럼 대통령 저 뭐 제가 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게 예,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한 겁니다. 판결에 의해서요. 거짓말했는 건 어떤 겁니까? 거짓말했는 거. 어떤 거짓말만입니까? 태블릿 거짓말했잖아. 태블릿 PC는 예. 최순실이 예. 그거를 가지고 국정농단하는 증거가 그 태블릿 PC 안에 있기 때문에 유효한 증거입니다. 태블릿 거짓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대부분에. 그거를 변희재가 거짓말해서 변희재가 구속된 거예요. 변희재가 잘못한 것을 재판관은 검사하고 판사가 판단을 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변희재가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변희재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손석희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요. 변희재가 거짓말한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저기 네. 문 기자님, 네네. 오늘 오랜만에 서울역에 나와봤는데 네네. 전에보다도 포악해진 것 같아요. 이 토착외국 태극기 모독 집회하는 이 노인들이 네. 지금 정부에서 25만 원씩 연금 받아가지고 차 위에서 이거 나와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던 곳이 이 서울역인데요. 이제 이것이 조원진이 조징교라는 새로운 종교 스타일로 지금 대한애국당을 운영하면서 조원진의 포악함을 닮은, 그래서 포악질을 하는 대한만국당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이제 여기 온 이유는 오전에 그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들, 딸을 두고 손주나 자식을 군대 보는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전쟁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발을 편히 뻗고 살 수 있겠다. 그거는 태극기 집회 나오는, 태극기 모독 집회 나오는 영감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보다 혜택을 받는 부분이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일단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보수는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토착 외국어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어봐서 어떤 분한테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백악관에서 발표해서 2차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분 말이 됐든 그건 깨질 거다. 이렇게 깨지기를 원해서 남북이 전쟁이라서 손주나 자식놈들부터 먼저 대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전쟁 나면은 뭐 태극기 모독 집회 나온 사람으로 부가 피해갈 거 아니잖아. 이런 흉악한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요 밑에 태극기 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면서 우리 김창호 목자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그런 위험한 무기를 평화로운 이 회담을 통해서 핵전쟁 없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1 임무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평화회담, 비핵화 회담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일제 때 외국들한테, 일본 놈들한테 그 많은 학살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지만 지금 일본을 찬양하는 김한원 같은 자는 김구 선생이 뭐 매국노라고 테러리스트라고 할 정도고 태극기 모독 집회도 하는 일본은 그 안두희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가 애국자라는 이런 매국노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놈도 봤는데 그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짓 정말 우리가 치를 떨고 또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저지른 짓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태극기 모독단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 해도 자유대한민국당은 반박 성명 하나 안 내고 또 그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독도가 자기 땅이라 초계기 같은 거 문제를 삼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박은 절대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만은 비록 일본이나 북한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 민족인 북한 쪽이 더 정이 갈 거 아니나 난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잘못을 했다면 이런데도 북한 김정은 욕하는 걸 내가 뭐라고 않지만 김일성 일본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시행령 재판한 것도 지금 초계기 문제도 그렇고 독도를 지금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 독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몇십 년 후에 독도가 자기 땅이니까 침략할 구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가르치는 거는 그 후에 20, 30년 후에 걔들은 완전히 독도가 자기 땅을 알고 국력이 우리는 약하고 일본이 강해질 때 또 침략을 해올 구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또 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우익이라고 생각하는 태극기 모독단들도 적극적인 어떤 반박을 해야 되는데 북한 쪽의 문제는 반박을 잘하고 빨갱이 자빠를 하면서 토착 외구들에 대한 욕은 한마디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여는 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자기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 저기 서민을 죽이는 문재인이라겠는데 지금 사람을 위하는 세상 지금 옛날 같은 이명박 때 같으면 이렇게 집회하면 물대포 쏘아가지고 우리가 1만 2천 명이 2008년 2009년 1만 2천 명이 우리가 연행이 됐어요. 연행되면은 유치장에서 48시간 꼬박 가다 놓고 내주지도 안 하고 직장 잘리게 만든 게 이명박근혜 정권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라면 이자들은 물대포 맞고 파란 물감 섞여가지고 거기 물감 묻은 사람은 길거리에서도 연행하는 이런 북정을 저질렀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언론을 탄압해 이 가짜뉴스 시래식이나 정규제 등등 대한애국당의 가치방송 등등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을 하겠다면 정말 나라를 위하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태극기 들고 나와서 무조건 박근혜가 지금 입법 행정 사법에서 죄가 확정된 사람은 무죄라면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5만 명 전부 무죄라고 함께 주장을 해라. 이게 맞지 않냐. 왜 박근혜만 그 기득권까지 박근혜만 무죄라고 주장하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8명의 재판관이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요구를 했고요. 심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였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 가자 창호야. 자 인터뷰 좀 할게. 가자. 오시니까 인터뷰 좀 할게. 가자. 갑시다. 오랜만이에요. 빨리 지하철 타고 계시다 갑시다. 지금 차량 기다렸다 같이 가야 돼. 누군 아니 그만. 동행이 왔어. 이번 주 토요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왔었어. 자, 우리 인터뷰 좀 해요. 서울역에 와서 보니까 또 폭행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곧 올해 가겠습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어떤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되면 이 토착 외국 태극기 모독 집회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겠죠. 뭐 맨날 빨갱이 노릇하다 그 빨갱이 이거 하나 가지고 지탱해오다 그 빨갱이 논리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소멸되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그 대부분 심심하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별 생각도 없이 그냥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자기 과시가 맨날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은 뭐 힘이 나듯이 그렇지 이 사람들이 무슨 조금의 어떤 생각 이런 건 안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30% 차고 논다 그러잖아. 당신은 똥개야. 나는 똥개가 아니라 여기는 기자야. 나는 여기. 그 방해하지 마. 취재 방해하지 말고. 돈 말아주기 가. 자식들이 부끄러우니까 그러고 다니지 마. 네, 저거 요렇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분도 계시는데
여기 우리 빨갱이 아닌 분 한 말씀 들어봅시다. 저기 그 토착외구라고 나는 당신을 부르고 싶은데 빨갱이보다는 토착외구가 더 나쁘죠. 토착외구.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또 이 태극기로 사람 패려고 하지 마요. 이거는 신성한 거야. 이 토착외구야. 저기 옛날에 노략질을 하던 토착외구 저 후손들 저것들이 오늘 예. 이 김창호 목자님이 여기서 사망을 했으면 열사님이 되는 거니까 태극기 예. 모독단이 때려가지고 예. 넘어질 때 이렇게 안 다치기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애국당 집회 갔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대한애국당 그 태극기 모독단들의 또 일명 토착외구들의 그 태극기 모독 집회에 갔는데 전에보다 더 포악해질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더 나이가 높아졌다. 젊은 사람은 내가 아직 한 명도 못 보고 이 노인네들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 혜택 그 노인연금 받아가지고 토요일날 심심하니까 나오는 것 같다. 내가 일장 연설을 하니까 그분들도 수긍을 하더라.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무슨 박근혜를 꼭 추종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걸로 토요일마다 심심하니까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 같기도 하고 또 저쪽 대구나 경북 쪽에서 버스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당히 뭐 1000여 명 이상 모이긴 했지만 이 유력은 없을 거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어떤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미국과 맺어지게 되면 이 태극기 모독단들의 그 태극기 모독 집회는 소멸할 거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빨리 그 북미회담이 오늘 그 2차 북미회담이 지금 하기로 지금 백악관에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면 좋겠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무지연 사람들이냐면 그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까지도 반대를 해서 남북 갈등을 일으켜서 전쟁이 나서 그 전쟁 틈에 박근혜가 다시 집권을 해서 권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피해 볼 그 자기 자식들이나 이 손주들 이런 태극기 모독단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 매국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남북의 전쟁을 부추기고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나 이 손주들은 안 죽습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죽을 건데 그 수천만 명의 그 민족 공멸의 상태가 오는 것까지도 박근혜를 위해서 가감히 주장한다 이걸 느꼈습니다. 김창호 국장님 오늘 폭력 행사까지 당했어요. 네.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한애국당은 저희가 대한폭도당으로 부르는데요. 12월 25일 2018년 12월 25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한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듯이 오늘도 그의 명성 그대로 대한폭도당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저에게 또 공동 폭행을 했습니다. 조원진이가 포악하기 때문에 대한애국당 당원들도 포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한만국당의 이 조 대표는 조폭두목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조폭두목 조원진이 빨리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보다 포악하네.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분한테 물어볼게요. 조원진 씨가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당원을 모집하고 후원을 받는 건 사기 아닙니까? 이거를 하나를 놓고 여러 개를 이렇게 간증하면은 선사님도 뭐 이 카메라 들고 있네. 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누군지 알겠는데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방송 중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걸 얘기하시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북미회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토착외구 입장에서는 깨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부터 모조리 죽어야 맞지만 이 토착외구들의 그 북미회담 남북회담 반대하는 토착외구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이자들은 아마 그 일본 아베가 지금 남북회담을 반대하듯이 일본에 사는 외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다. 저희 같은 생각은 저는 보수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제일 고심하는 게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아보려고 정말 그런 어떤 북미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면 잠이 안 와가지고 내가 어쨌든 누굴 위해서 그러냐 우리 민족의 공멸을 받고 전쟁이 나면은 일본 놈들 자위대 들어와서 나가지 않아요. 또 우리는 일본한테 먹힌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걸 이 토착외국 태극기 보도단들은 전혀 모르고 북미회담 오늘 발표났다니까 깨질 거다 깨지기를 바라는 인터뷰를 아까 했는데 북미회담은 분명히 성공하고 우리 한민족은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 태극기 보도단의 의도와 반대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번 2차 그 북미회담에서 핵 폐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서를 전달하는 등 북미 회담이 뭐 베트남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서 일본이 아베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한미일 군사정보 협약을 맺는 등 주적인 아베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했던 이 결과가 요번에 초계기 레이더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던 조원진이 지금 북한의 핵이 다 완성이 돼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는 가운데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핵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이제 평화로운 비핵화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면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경례를 하는 이런 모순덩어리인가. 미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하다못해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영리한 친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를 존중을 하면서 핵전쟁이 없는 그런 이제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CVID 검증 가능한 그 비핵화로 잘 나가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회담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에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회담이 잘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소리